김혜영입니다. 오랜만이죠? 계속 뭐 일정이 뭐 여기저기 겹쳐가지고 그동안에 좀 소홀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주말을 맞아서 연구소에 찾았는데 민주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어떤 거냐 도대체.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데, 민주주의 사회에 이제 우리가 구성원으로 살면서 도대체 민주주의 구성원으로 지금 제대로 대접받고 있는지, 또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게 참 요즘에 회의가 자꾸 들어요. 특히 요즘에 코로나 전국이 다시 또 뭐 제4차 대유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어떤 뭐라고 할까요, 기본권이 완전히 제한되는 그런 지금 형국에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민주주의에 합당한 건지 부합되는 건지, 기본권을 이렇게 지나치게 제한하면서까지 나라를 유지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요즘에 여러 가지로 속상한 게 많습니다. 사실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면 자유와 평등, 그러니까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사실 상당히 신장이 돼가지고 비슷한 어떤 지위를 이렇게 유지할 때, 균형을 이렇게 잡을 때 이제 보통 정치학에서는 민주주의다.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구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자유라는 가치는 상당히 신장돼 있죠. 자유라는 가치는 상당히 신장돼 있는데, 이 평등이라는 가치는 자유라는 가치에 이게 좀 어떤 이게 좀 수치적으로 따져본다면 많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말보다는 이제 자유라는 가치를 접두어로 넣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는 약간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기 조금 좀 뭐랄까 부담스러운 뭐 이런 민주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는 학문적으로 얘기한 거고, 여하튼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구성원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요즘에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주 간단하게 한두 말씀 드리면, 민주주의는 특히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을 표방하고 그런 구조 속에서 사는 그 사회, 민주사회죠. 민주사회에서 가장 우리가 강점으로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게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민주사회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죠. 그런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우리가 이제 민주적인 사회다, 민주사회다, 민주주의가 상당히 잘 구현되는 나라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요즘에 보면 우리가 겉으로는 상당히 민주사회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렇게 또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러냐 이거예요. 어떤 때 보면 극단적으로 전체주의 국가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코로나 전국을 맞아서 이제 일례로 마스크를 써라 그러면, 아니 마스크를 써서 좋은 사람은 마스크를 써야죠, 당연히. 근데 마스크를 써서 불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니 그것도 이제 제가 그렇게 또 규정하면 좀 그렇지만, 마스크를 써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굳이 왜 그걸 마스크를 강제로 쓰게 하냐. 거기다 뭐 KF 94인가 뭐 이런 것까지 정해가지고 그 이상의 마스크를 써라.
야, 이거요. 제가 며칠 전에 강의를 갔는데, 이게 KF94잖아요? 제가 천면으로 된 마스크를 이제 그동안에 계속 착용하다가, 그 강의를 갔어요? 이제 정신교육 시키러 한 3시간짜리 특강을 갔는데, 꼭 교육받으러 온 구성원들이 하나같이 KF94 인증 마크가 돼 있는 그것만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 근데 그렇게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그 기관에서.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저도 면 마스크를 거기서 그분들이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KF94 인증된 그 마스크로 바꾸고 이제 강의를 3시간 마치고 왔는데, 이런 거 하나가 사실 저는 그때 상당히 섭섭했거든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지금 분출하는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그 다양성, 민주사회의 그 다양성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거의 전제적인 이런 행정,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구성원들, 이런 것들 보고서, 이건 우리가 표피적으로만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받았구나. 아직도, 조선의 그 왕중심 체제, 그런 사회에 살고 있구나. 물론 관성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제도, 어떤 그 유전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유가적인 그런 어떤 왕중심 체제, 이런 것을 얼마나 배격했습니까?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거 하는 거 보면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런 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비판하면서도 실제로는 거기에 다 따르는, 정부와 정치를 엄청나게 비판을 하면서도 굉장히 잘 따라요. 아주 모순이야. 아주 극단적인 모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스크뿐만 아니죠. 요즘에 이제 2인 이상, 그러니까 3인 이상은 6시 이후에 모이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공직에 있지만 3인 이상 되면 신고가 들어와요. 우리 시에, 구에, 동에인지 전역 다 되니까. 민원이 엄청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관련된 부서에. 여기 3명 이상 먹고 지금 술 마시고 있다. 참, 지금 제가 웃고 있지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왜 신고를 하고, 또 거기서 6시라는 규정하는 것도 웃기고, 3명 이상이라고 규정하는 것, 제한하는 것도 저는 다 불만이지. 이게, 그 딸랑 2사람만 먹냐 이거예요, 거기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 주변에 계속 있으면, 그 사람들이 모인 거나, 4명이 모인 거나, 10명이 모인 거나,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확진자가 아닐 경우는 100명이 모여서 아무 관계 없는 거지. 그러나 확진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확산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건데, 그럼 극단적으로 또 봐요. 그러면 극단적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극단적으로 확진이 됐어. 치사율이 얼마나 됩니까? 요즘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치사율이 1.2%밖에 안 된다. 물론 그 1.2% 안에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100%나 똑같은 얘기지만, 그러나 이 사회 구성원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피해보는 어떤 그 데미지, 이런 게 어마어마한 거죠. 일례로 통계로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하루에 코로나로 확진돼 가지고 숨지는 분들이 하루에 평균 3명 정도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한 30명씩 된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럼 자살하는 사람이 물론 개인적인 답답함, 우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전국에서 견딜 수가 없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삶을 더 이상 영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주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민주주의를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도 저는 왕왕 들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재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속에서 민주주의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직도 그런 그 의식 구조는 19세기 이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 정부를 믿고 위정자들 믿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성원들이 의식이 먼저 뭡니까 신장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고향이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워낙 지금 문맹률이 없잖아요. 거의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의 지금 대학 진학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옛날에는 지도층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지식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갔잖아요. 지금은요 누구나 지도자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지도층에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과 이 정부가 그렇게 오히려 또 민중들의 지적 수준보다 오히려 또 퇴보된다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사이드 다운 많이 뒤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들부터 의식을 좀 개혁을 해가지고 문제제기를 계속 해야 된다. 그래야 사회의 다양성, 민주사회의 다양성을 회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즘에 성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정치인들이 성 관련해서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속된 말로 서울시장은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부산시장은 물러나고 그래서 새롭게도 시장을 다 선출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구속된 안희정이도 있고. 근데 이런 당사자들은 당사자니까 이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성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연루가 돼 갖고 사회에서 일정 부분 격리가 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취업 제한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닌 그냥 성이라 그러면 다 그냥 성매매까지 다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제한한다?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하도 성희롱이니 성추행이니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잣대가 들이대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얘기 이렇게 가끔 들어보면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사회냐 아주 제가 회의를 많이 하고 젊었을 때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있었어. 그러면 그거로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가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계속 제약이 된다면 이것도 민주사회의 다양성을 부정하게 된다. 성소수자들 다 지금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한 번의 실수가 있어 가지고 그게 낙인이 돼서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된다면 이거는 정말 민주사회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불만스럽고 다른 거 다 다양성을 존중하자고 하면서도 이런 것들 보면 또다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제적인 다 하나로 그냥 이게 돼야 되는 똑같이 돼야 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기계적인 이런 사고가 과연 이게 민주사회냐 민주주의 사회냐 이거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민주사회는 그런 삶의 다양성을 다 존중하면서 가야 되는 게 그게 옳은 사회고 그게 민주사회에 부합되는 이름에 부합되는 그런 사회인데 최근에 제 친한 지인이 이런 이제 성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총각인데 성매매를 했다가 그게 이제 걸린 거죠. 걸려가지고 그 직장에서 이제 사표를 스스로 내고 나갔는데 그 지인이 이게 법적으로 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정리가 돼서 그러면 다시 구제한다는 그리고 그런 잘못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그 다음부터 그런 성매매에 이제 연루가 성매매 그런 아예 그 의식이 없이 살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다시 이제 쓴 거죠. 그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쓴 사람이 그런 사람을 왜 썼냐.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돼서 그 사람까지 지금 이제 공경에 이제 처한. 근데 그런 걸 이제 확인하고, 야, 그렇다고 한다면 젊은 친구들이 그러면 젊은 여성들하고 한 방에 봐가지고 혼인할래? 해가지고 애인 할래? 혼인할래? 이런 거 아니면 이거 또 호감이 들어야 뭐 쳐다보기도 하고 그럴 건데 함부로 쳐다보지 못하게 하고 말도 어떤 농담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그럼 농담 잘못했다가 성희롱이 돼버리니까 그럼 그것도 못하고 되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또 논란이 있었고 아직도 논란이 뭐 그 속에 있지만 논란 속에 있는 그 인형 있잖아요. 그 외국에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게 상품화하는 그런 걸 시도하는 사람들을 여성계에서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나이가 들었지만 이게 뭡니까 부부로 제대로 이렇게 이게 잘 안 되는 부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부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은 다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도덕적으로만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완전히 무슨 그냥 어떤 기계적인 제한된 그런 공간에서 제한된 생각만 하고 살아라. 아니 저는 이건 뭐 도저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옹호하는 오늘도 약간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하면 이거는 다양성, 민주주의의 다양성, 구성원들의 다양한 그런 삶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도 너 거기 왜 옹호하나? 너도 성매매 했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접근해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게 옳은 사회냐 도대체? 응? 민주주의의 다양성. 우리가 좋은 사회일수록요, 구성원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잘 보장해주고 지원해주는, 그게 나라를 뭐 위태롭게 한다거나 뭐 그런 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유지 발전하기 하는데,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가능한 다 풀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가 엄청난 이제 선진국이 됐잖아요. 5천만 이상이 살면서 3만 불 이상이 되는 이런 선진국이 사실 전 세계 10개가 안 되거든요. 굉장한 나라가 됐는데 그런 의식은 아직도 그냥 너무 어떤 경직돼 있고 너무 고착화돼 있는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게 정말 10대 강국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게 맞는지 너무 이거 뭐 회의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이게 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한 2가지만 말씀드리는데 민주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다. 다양성을 실제로 한번 구현해보자. 유정자가 됐던 정부의 구성원이 됐던 아니면 우리 나라의 구성원이 됐던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누가 그 처지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역지사지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씨가 있잖아요. 씨.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 속에는 씨가 있잖아요. 그 씨앗이 이제 자기를 부정하면 어떻습니까? 뿌리를 내리죠. 싹을 틔우죠. 그리고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하다 보면 그 초기에 씨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사라지죠. 씨가 완전히 자기를 부정할 때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죠. 그러나 그 새로운 모습이라고 해서 그냥 그걸로만 계속 가는 건 아니죠. 거기서 이제 성장하면 나중에 꽃을 피우고, 꽃을 피우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자기 부정을 해서 열매를 맺죠. 그 열매 속에는 또 처음에 시작된 그런 씨를 품은 그런 씨앗을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품고 또 다른 열매를 맺죠. 그 열매가 처음에 싹을 틔웠던 열매와 같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어떤 형태로든 더 알찬 열매가 됐을 때, 알찬 씨앗이 됐을 때 자기의 그 유전자가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자꾸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남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만 옳다라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상대를 존중하기 어렵잖아요. 자꾸 부정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금 오랜만에 하면서 이렇게 좀 길어졌는데, 일단 민주사회에서 우리 구성원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것은, 최적의 상태는 다양성을 존중하자. 이런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